안녕하세요. 서귀포시 양승철 소아청소년과 양승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 키우면서 꼭 알아야 되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것을 다 한 번에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가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면서 부모님들에게 꼭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쭉 모아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만큼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 6개월 전에는 엎어서 재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엎어서 재울 경우에는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확률이 매우 증가하기 때문에 갑자기 아기가 잘못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서 머리 모양을 좋게 한다고 그래서 엎어서 재울 경우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만 6개월 이전에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유는 아기가 원하는 만큼 먹인다는 것입니다. 보통 몇 시간 간격으로 몇 미리를 이렇게 먹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먹이다 보면 아기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엄마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한두 시간 만에 배가 고파고 먹고 싶어 한다면 그때 먹이셔도 되고요. 4~5시간이 지나도 배가 고파하지 않는다면 굳이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아기한테 맡기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먹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후 2주에서 4주 사이에 아기가 구토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생후 2, 4주 되면서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뿜듯이 왈칵왈칵 토하게 되고 점점 그 토하는 양상이 심해지면서 먹을 때마다 계속 토하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면 유문협착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구토를 한다면 반드시 소아청소년과를 방문하셔서 유문협착증은 없는지 아니면 다른 이상은 없는지 꼭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후 1개월경에 이제 BCG와 B형 간염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꼭 소아과를 방문하셔서 접종을 받으시면서 이 시기에 생길 수 있는 그 심장 소리가 이상한 그런 기형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는 심장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생후 2주, 3주가 지나가면서 심장에서 소리가 들리는 그 선천성 심장 기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견을 하면 조기에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생후 1개월경에 예방접종을 할 때는 소아과에서 꼭 진찰을 하고 이상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접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만 3개월 미만에서 38도 이상의 열이 난다 그러면은 세균성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개월 미만에서 열이 나면은 함부로 해열제를 먹이지 마시고 반드시 소아과를 방문하셔서 다른 이상 여부가 없는지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개월 미만에서 열이 날 때는 꼭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만 4개월에 목을 전혀 가누지 못한다거나 만 6개월까지 뒤집기를 하지 못한다면 대근육 운동의 지연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4개월에 목을 가누지 못하고 6개월에 뒤집기를 못하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 4개월부터는 뒤집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침대나 소파 같이 높은 곳에 눕히시면 안 됩니다. 잠깐이라도 눕히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잠깐 뒤돌아 봤는데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에 침대에 아기를 눕힌 거는 거의 떨어지라고 눕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집에서는 침대에 재우지 않다가 제주도에 여행을 와서 호텔에 갔는데 이제 침대에 하루 정도 눕혀서 잤는데 떨어졌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뒤집기를 시작한 경우에는 절대 침대 소파에 눕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추락 사고가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만 6개월이 되면 이제 이유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유식 시작 시에는 생우유,
꿀, 계란 흰자, 갑각류 해산물 종류, 그리고 성게, 미역국 같은 거는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부터 아기를 자동차에 이제 태우고 다니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절대로 앞좌석에 아기를 안고 타면 안 됩니다. 조그만 충돌에도 아기는 앞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돼서 대시보드에 부딪혀서 머리를 다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위에 손상을 입게 될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기는 절대 앞좌석에 안고 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뒷좌석에 만 4개월 지나서부터는 카시트를 사용해서 앉혀주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이 카시트는 만 2세가 될 때까지는 뒤보기로 장착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 때부터 아이들이 이유식이라든가 조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시기뿐만 아니라 만 4세 이전에는 절대 주지 말아야 될 음식이 알사탕과 땅콩입니다. 이 알사탕과 땅콩은 기도 질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특히 땅콩 같은 경우는 기도에 들어갈 경우 안에서 부서져서 내시경으로 꺼낼 수도 없기 때문에 한쪽 폐를 이제 잘라내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까지 몰릴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굳이 땅콩을 주셔야 된다면 덩어리째 주지 마시고 갈아서 주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화상에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화상이 또 가장 큰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뜨거운 물, 뜨거운 음식, 이유식 같은 것이겠죠. 그리고 전기밥솥에서 김이 칙칙 올라오면 애들이 이것이 뭔가 하고 기어가거나 걸어가서 손을 대서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전기밥솥의 화상은 2도 심재성 화상까지 오실 정도로 심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셔서 이 밥솥 같은 거는 항상 높은 데 위치시켜서 아기들이 손이 닿지 않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TV나 핸드폰 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을 하셔서 너무 오래 보지 않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TV나 핸드폰 같은 데에 맡기기보다는 엄마나 아빠가 직접 놀아주고 같이 있는 것이 아기의 정서 활동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아기 발달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 9개월에는 이제 짚고 서고 짚고 옆으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만 9개월까지도 짚고 서지 못하고 그리고 짚고 옆으로 이동하지 못한다면은 역시 대근육 발달, 운동 지연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는 대부분 아이들이 걷게 되는데 만약 만 15개월까지도 걷지 못한다면은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만 7개월 지나서부터 기는 동작을 하지 않고 배밀이로만 움직이는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앉아서 엉덩이로 움직이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근육 운동이 늦어져서 15개월까지도 지연이 되는 경우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월이 지나면 이제 모유나 분유, 이제 생우유 등 유제품은 모두 가능한데 이때에도 하루에 400에서 500ml는 반드시 수유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4개월에 10개 이상의 단어를 얘기하지 못하거나 만 2세 6개월이 됐을 때 문장으로 얘기하지 못하거나 만 3세가 되었는데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되지 않는다면 언어 지연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꼭 소아과 의사와 상담을 하시고 이제 언어 치료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돌이 넘어서 제대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면은 추락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높은 데에서 뛰어내리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주시고 높은 데에 기어 올라가지 않도록 옆에서 항상 잘 지켜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더 커서 만 4세가 넘게 되면 자전거나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거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헬멧이나 무릎 보호대 같은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을 하셔서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건널 때는 항상 어른과 함께 건너도록 하고 절대 뛰지 않고 천천히 걷는 그런 교육을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약은 이가 나기 시작하는 만 6개월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만 6개월에서 3세 이전에는 쌀알 크기 정도, 그리고 만 3세에서는 콩알 크기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하루에 2회에서 3회 양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자나 아이스크림, 햄버거, 치킨, 피자 같은 것은 칼로리가 너무 높아서 이제 소화 비만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서 되도록 피하도록 해주시고요. 채소, 과일, 그리고 유제품은 충분히 먹이셔서 아기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열이 날거나 그러면은 손발이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체했다고 이제 아기들 손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아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감염의 위험성까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기를 키우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꼭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 두시고, 이런 위험에 아기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기 발달이 늦어지지 않게 많은 관심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